엄마가 돌아가신 날 남편은 골프장에서 사람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좀 봐봐. 이날 아빠 골프장 갔었어. 딸 다빈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SNS에 올라온 날짜는 정확히 엄마의 임종일이었습니다. 엄마의 임종 소식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교회 봉사를 가야겠다던 남편은 그날 골프장에서 사람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래도 딸과 사위 생각하면서 눈 감으셨을 우리 엄마. 3일장 치르는 내내 사위는 어디 갔냐 묻는 말에 고개 숙이던 시간들. 남편이 우리 엄마의 마지막 길까지 무시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을 지지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엄마와 나를 향한 이 모욕을 수백 배로 되돌려주겠다고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25에 결혼해서 벌써 20년이 흘렀죠. 손목에 있는 이 화상 흉터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끓는 국 소퇴되었던 날, 남편 도윤이는 병원에 가자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 그냥 연고나 바르라고 했죠. 그런데 2년 전 그날은 정말 달랐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얼어붙었어요. 도윤에게 말했더니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오늘 교회에서 급식 봉사가 있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봉사 얘기부터 하다니. 하지만 도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지우야,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어. 이런 중요한 날에 빠질 순 없지. 결국 저는 혼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작아졌는지 몰라요. 시댁 식구들도 오긴 했지만 정작 남편이 없으니 뭔가 어색했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어디 갔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3일장을 치르는 내내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를 제대로 보내드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변명만 해댔죠. 도윤은 중간중간 얼굴만 비추고는 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있는데 딸 다빈이 제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대학 2학년인 다빈이는 평소에도 눈치가 빨랐거든요. 엄마, 이거 봐. 다빈이가 보여준 건 SNS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윤이가 골프장에서 시의원들, 사업가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거든요. 날짜와 위치까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 임종일이었어요. 교회 급식 봉사라고 했던 바로 그날 도윤은 골프를 치고 있었던 거죠. 웃으면서 골프채를 들고 포즈를 취한 남편의 모습이 눈에 박혔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배신감? 분노?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는 차가운 깨달음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속였구나. 엄마 임종보다 골프가 중요했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빈에게 고맙다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진을 제 핸드폰으로 전송받았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말했어요. 지우야, 고생 많았어. 나도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어쩔 수 없었잖아.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뭘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다른 생각을 했어요. 가게 카운터 뒤에 있는 금고 말입니다. 거기엔 지금까지 모아둔 봉투들과 영수증 박스가 있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차곡차곡 모아둔 것들이죠. 그날 밤
저는 화상 흉터가 있는 손목을 오래도록 만져봤습니다. 이 손으로 지켜온 집과 가게, 그리고 가족. 하지만 정말 지켜야 할 건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기록하기로 했죠. 반찬을 만들 때도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듯이 이번엔 제가 해온 희생과 돈의 흐름을 증빙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게부터 정리했어요. 이 반찬 가게를 시작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거든요. 도윤의 수입만으론 한계가 있었으니까 친정엄마께서 조용히 보증을 서주셨어요. 그때 각서 사본을 찾아서 스캔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이 가게도 없었을 텐데. 중얼거리면서 계약서들을 하나씩 정리했죠. 가게 매입부터 개보수까지 모든 서류를 날짜 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은 가족 돈 이야기였어요. 20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보탰는지 계산해봤죠. 시댁 경조사비, 도윤형 사업 미천, 미란이 애 학원비까지. 봉투에 적어둔 메모들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다빈이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엑셀로 정리할까? 그래, 다빈아. 엄마가 숫자는 좀 하잖아. 둘이서 밤늦게 앉아서 정리하는데 계좌이체 내역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도윤이 단장으로 있는 봉사단체 공용계좌에서 나간 돈들이었죠. 엄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봉사단체 돈으로 골프장 결제가 왜 나와? 다빈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도 자세히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고급 식당, 골프장, 심지어 백화점 상품권까지. 이게 정말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출일까요? 다빈아, 이거 따로 파일로 만들어줘. 알았어, 엄마. 그날 밤 저는 포스트잇에 메모를 하나 적었어요. 사람 많은 데서 한 번에. 이상하게 그 문장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도윤이가 가장 체면을 차리는 순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지방신문을 보다가 눈에 띈 기사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시민상 후보 모집 공고였어요. 도윤이가 평소에 그런 상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죠. 혹시나 해서 그 기사를 오려서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울면 지워져. 적어야 남아.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도윤의 거짓말을 알았을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근차근 기록했죠. 매일매일 가게 장부를 쓰듯이 말이에요.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해야 손해를 보지 않거든요. 김치 한 포기에 배추값, 젓갈값, 고춧가루값까지 다 따져봐야죠.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 동안 투자한 것들을 정확히 계산해보니 손해본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대로 된 정산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숫자들을 맞춰보는 시간들. 그 시간이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분노나 억울함보다는 차가운 냉정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죠. 이제 시작이야.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도윤이 의심하지 않도록 더 좋은 아내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도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교회 가는 날이면 정장까지 다려서 준비해 주었죠. 도윤은 금세 안심했어요. 지우야, 요즘 부쩍 다정해졌네. 당신 덕분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었지만 들키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교회에서 장로들과의 모임도 늘어났고 봉사단체 일도 더욱 열심히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기침이 자주 나고 숨이 차다고 하셨거든요. 만성폐 질환이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어. 도윤이 말했지만 정작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건 제 몫이었어요. 도윤은 단체 일이 바쁘다며 늘 빠졌죠. 어머니, 오늘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지우야,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시어머니는 평생 고생하신 분이에요. 말씀은 세시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한 분이죠. 도윤의 거짓말과는 별개로 시어머니에게만큼은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병원비는 모두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도윤은 나중에 정산하자고 했지만 저는 영수증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간병일지도 따로 작성했죠. 언제 병원에 갔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비용은 얼마였는지까지. 엄마, 왜 그런 걸 다 적어? 다빈이가 궁금해했어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셨는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그 무렵 도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회 장로님이 귀띔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우야, 올해 시민상 후보로 추천받을 것 같아. 정말요? 축하해요. 저는 덤덤하게 반응했습니다. 사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도윤의 체면이 최고조에 달하는 바로 그때를 말이에요. 시민상 받으면 신문에도 나오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정말 좋겠네. 당신이 평소에 봉사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죠. 입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봉사단체 공용계좌에서 사적으로 쓴 돈들, 친정엄마 임종일에 골프를 쳤던 일, 시어머니 병원비를 제가 다 낸 것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주리 변호사에게도 연락했어요. 회계사 출신이라 숫자에 강한 분이었죠. 한 선생님, 증빙 자료 잘 받았습니다.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 좋네요. 감정은 빼고 정리했어요. 맞습니다.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노주리 변호사는 말수가 적었지만 일 처리는 정확했어요. 병원비 내역과 간병일지까지 다 검토해 주셨죠. 도윤은 요즘 들어 더욱 의기양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단체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 도윤을 보면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는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수증을 챙기고 일지를 작성했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돌봤다는 증명을 남기고 싶었거든요. 노주리 변호사를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였어요. 회계사에서 변호사로 전향한 분이라 숫자를 다루는데 특히 능하다고 했죠.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첫인상이 정말 차분했습니다. 유책은 증거로 말합니다. 노주리 변호사의 첫마디였어요. 저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팩트만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뜻이었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준비한 자료들 어떤가요? 꼼꼼하시네요. 특히 시간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흐름이 보입니다. 노주리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차근차근 검토했어요. 가게 관련 서류부터 시어머니 병원비 영수증까지 모든 걸 다 봐주셨죠. 먼저 재산 관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게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상표권이랑 온라인몰 계정도 제 것이고요. 다행입니다. 그럼 만약의 상황에서도 유리하겠네요. 노주리 변호사는 친정엄마가 써주신 보증각서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게 운영에 친정 도움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니까 말이에요. 봉사단체 회계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사적 유용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여러 개 있네요.
다만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직접 고발보다는 필요할 때 방어나 압박 카드로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무리한 공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노주리 변호사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죠. 무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수상식은 언론, 지인, 교회가 다 모이는 곳입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건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개적인 정산이었거든요. 도윤이 체면을 가장 중시하는 만큼 그 체면이 무너지는 것도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을 조심해야 해요. 비방이 아니라 정산이라는 틀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주리 변호사는 정말 꼼꼼했어요. 수상식에서 사용할 자료의 문구 하나하나까지 검토해 주셨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임팩트는 확실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부부 재산 분리 효과가 나는 과거 특약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려요. 저는 노주리 변호사와 만날 때마다 안도감을 느꼈어요. 혼자 감정에 휩쓸려서 실수할 뻔한 부분들을 차분히 정리해 주시니까 말이에요. 한 선생님, 이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노주리 변호사는 항상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복수에만 매몰되면 결국 본인도 망가진다고 하셨죠. 차용증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친정엄마가 보증 서주신 부분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느낀 건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면 실패했을 일들을 차근차근 법적 틀 안에서 정리해 주셨거든요. 감정은 제가 들을게요. 법정엔 증거만 갑니다. 노주리 변호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법정에서는 증거만이 힘이었죠.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어느 날 새벽에 숨이 차다고 하셔서 응급실로 모시고 갔죠. 급성 악화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우야, 고생이 많겠구나.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시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돌봐드릴게요. 진심이었어요. 도윤에 대한 실망감과는 별개로 시어머니께는 정말 정성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밤새 간병을 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남편은 믿을 수 없지만 시어머니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새벽에 시어머니가 기침을 하시면 일어나서 물을 떠드렸어요. 지우야, 잠은 자야지. 괜찮아요. 어머니가 편하시면 돼요. 도윤은 중간중간 병문안을 왔지만 사람들 앞에서만 눈물을 보였어요. 교회 사람들이 오면 어머니 힘드시죠 하면서 손을 잡고 기도하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간병은 거의 제 몫이었죠. 도윤이는 참 효자네요. 병문안 온 교회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조금 나아지셨을 때 장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지우야. 내가 알아서 해줘. 장례식장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결제자는 제 이름으로 했어요. 도윤은 나중에 정산하자고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제가 책임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부의금 개수 방식과 정산 회의가 있다는 걸 미란이 언니에게 미리 알려드렸거든요. 언니, 요즘은 장례비 정산을 투명하게 한다면서요? 그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네. 미란이 언니는 체면을 많이 따지는 분이에요. 다른 집에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공개 정산의 명분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도윤의 본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효자 연기를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봉사단체 일이 바쁘다면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고요. 어머니, 밤에는 제가 있을게요. 지우야,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당연한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억울함이나 분노와는 별개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였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간병일지에는 매일매일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제가 언제 병원에 있었는지, 도유는 언제 왔다 갔는지까지 다 적어뒀어요. 병원비 영수증도 모두 보관했고요. 엄마,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 다빈이가 병문안 와서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호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사 선생님이 암시해 주신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표정에서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지우야,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정말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또 한 번 확신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이 앞으로 제가 할 일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는 것을 말이에요. 시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2달이 지났을 때 도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민상 최종 수상이 확정된 거였죠. 지우야, 드디어 확정됐어. 도윤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상식은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고 교회 사람들, 봉사단체, 지역 언론까지 모두 참석한다고 했죠. 정말 축하해요. 당신이 평소에 봉사를 열심히 하신 덕분이네요. 저는 차분하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속으로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설문에 내 이야기도 넣을까 해. 아내의 헌신 덕분에 봉사할 수 있었다고. 그러세요. 도윤은 연설문을 쓰면서 정말 신났어요. 교회에서도 봉사단체에서도 축하 인사가 쏟아졌죠. 체면을 중시하는 도윤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동안 준비해온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노주리 변호사와 함께 최종 점검을 했어요. 봉사단체 회계 시트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사적 유용 정황이 보이는 부분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카드 승인 내역과 매칭시켜서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장례비, 병원비 총액도 확인했고요. 네, 결제자가 모두 한지우 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노주리 변호사는 정말 꼼꼼했어요. 가게 상표권, 온라인몰 계정 소유권 확인서까지 모든 걸 법적으로 검토해 주셨죠. 다빈이도 마지막 작업을 도와주었어요. 엄마 아빠 골프 사진 원본이랑 메타데이터 다 찾았어. 고마워, 다빈아. 2년 전 친정엄마 임종일에 찍힌 그 골프 사진. 날짜와 위치가 정확히 표시된 증거였죠. 다빈이가 디지털에 능해서 원본 파일까지 복구해 준 거예요. 미란이 언니는 상 받는다고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지우야, 축하 모임 어디서 할까? 호텔로 할까? 언니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상금도 나온다던데 그건 어떻게 하지? 역시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다 정산하고 나서 얘기해요. 미란이 언니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겸손한 말로 받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수상식 일주일 전부터 도유는 정말 들떠 있었어요. 새 정장도 맞추고 연설 연습도 열심히 했죠. 지우야, 당일에 무대 위로 올라와서 같이 인사해야 할 수도 있어. 네, 알겠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무대 위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정리할 기회를 말이에요. 노주리 변호사와 마지막 미팅을 했어요. 모든 자료 준비 완료됐습니다. 발표용 슬라이드도 법적 검토 끝났고요. 감사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한 선생님, 이 일이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 준비도 하세요. 노주리 변보사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복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수상식 전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어요. 정간의 반찬. 언젠가는 이 간판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가의 밥상 바이 한지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내일이면 끝이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도유는 내일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죠. 지우야, 내일 정말 중요한 날이야. 고마워. 네, 수고하셨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일이면 정말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상식 당일 아침이었어요. 도유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죠.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완벽하게 매고 나서는 거울 앞에서 연설 연습을 또 했어요. 어떻게 보여? 괜찮지? 네, 멋있어요. 저도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평소보다 단정하게 화장도 했죠. 오늘만큼은 완벽해 보여야 했거든요. 시청 대강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교회 사람들, 봉사단체 관계자들, 지역 언론까지. 정말 도윤이 체면을 차리기에 완벽한 무대였죠. 최 집사님, 축하드려요. 정말 영광이에요.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왔어요. 도윤은 정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죠. 무대 한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수상자 소개 영상을 틀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 스크린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노주리 변호사도 객석 뒤쪽에 와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을 때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죠.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신호였어요.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시장님의 축사가 있었고 여러 단체 대표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죠. 드디어 도윤의 순서가 왔어요. 올해의 시민상 수상자 최도윤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도윤이 무대로 올라가면서 정말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죠. 꽃다발과 트로피를 받고 사진 촬영까지 마쳤습니다. 수상 소감 말씀해 주세요. 사회자의 요청에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먼저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묵묵히 뒷받침해 준 아내 지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차분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혹시 부인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사회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도윤도 저를 향해 손짓했죠. 관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받아들고 잠시 관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교회 사람들, 봉사단체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노주리 변호사까지 모든 사람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상 받으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도윤을 향해 말했어요. 도윤은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정산을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했죠. 도윤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노주리 변호사가 준비한 USB를 스태프에게 전달했고 곧 대형 스크린에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였어요. 2년 전 친정엄마 임종일과 도윤의 골프 라운딩 사진이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날짜와 위치가 정확히 표시된 증거였죠. 교회 급식 봉사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골프를 치고 계셨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제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봉사단체 공용카드로 결제된 고급 식당, 골프장 결제 내역들이 쭉 나열됐어요. 변호사 검토 문구와 함께 회계 검토 필요 표시가 되어 있었죠. 봉사를 위한 돈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장내가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기 시작했죠. 세 번째 슬라이드. 시어머니 병원비와 장례비 총액, 그리고 결제자가 모두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증명서류였어요. 시어머니 간병과 장례는 모두 제가 책임졌습니다. 효자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비용은 며느리가 부담했죠. 마지막 슬라이드. 가게와 상표권, 온라인몰 계정의 소유권 확인서가 나타났어요. 결혼 20년 동안 제가 읽어온 것들입니다. 앞으로도 제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노주리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 사본들이 기자들과 내빈들에게 배포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됐죠. 도윤이 마이크를 뺏으려고 했지만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했어요. 체면으로 쌓은 탑은 바람 앞 촛불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장례는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무대를 내려왔죠. 사회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시상식은 사실상 중단됐어요. 도윤은 무대에서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관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봉사단체 관계자들도 당황스러워했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하고 촬영했고요.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봤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해온 일이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어요. 지우야. 도윤이 무대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주리 변호사와 함께 대강당을 나왔죠. 밖으로 나오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후련함이었습니다. 수상식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도윤의 시민상은 당연히 취소됐고 봉사단체에서는 내부 감사가 시작됐어요. 저는 고발 대신 자료 제공만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협의 이혼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노주리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재산 분할도 제가 유리하게 됐죠. 도윤은 체면과 명예를 잃었지만 저는 제 몫을 정확히 찾아왔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게 간판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정간의 반찬에서 정가의 밥상 바이 한지우로.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죠. 엄마, 간판 정말 예쁘다. 다빈이가 새 간판을 보며 말했어요. 그치? 엄마 이름이 들어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상표권도 온전히 제 것이 됐고 온라인몰도 제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했어요. 손님들 반응도 좋았죠.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교회는 당연히 나가지 않게 됐어요. 도윤과 함께 다녔던 곳이라 부담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런 위선적인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란이 언니와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됐어요. 처음에는 연락이 왔었죠. 지우야, 그때 너무 심했던 거 아냐? 언니, 저는 사실만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진짜 가족이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저도 굳이 연락할 생각이 없었고요. 대신 새로운 일상이 생겼어요.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일기를 써요. 장부 대신 일기장에 제 생각을 적는 거죠.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살았다. 매일 마지막에 쓰는 문장이에요. 단순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의미가 담긴 말이거든요. 어제는 친정엄마 산소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갔죠. 손목에 있는 화상 흉터를 어루만지면서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번엔 내가 나를 지켰어.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엄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지금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고 그런 일상이 이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져요. 다빈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됐어요. 요즘은 법학과로 전과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 그래, 다빈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가끔 노주리 변호사님과 만나서 차를 마시기도 해요. 처음에는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였지만 지금은 좋은 언니 같은 분이에요. 한 선생님, 요즘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보기 좋네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거울을 봐도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여요. 눈빛이 살아있다고 해야 할까요? 도윤은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이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리 클래스에 다니면서 새로운 반찬 레시피를 배우고 있거든요. 배운 걸 가게에 적용해보면 손님들이 좋아해 주세요. 사장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새로 배운 레시피예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제가 직접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몰라요. 저녁에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아요. 차라리 홀가분하죠.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끔 손목의 화상 흉터를 보면서 생각해요. 이 흉터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여주는 증거구나. 숨기고 싶었던 상처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흔적이 됐어요. 오늘도 가게 문을 닫고 일기를 써요.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살았다. 내일도 그럴 거다. 그리고 내일을 기다려요. 제 이름으로 살아갈 내일을 말이에요.